있어서 개인 내적인 감정적 상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거나 꼼꼼히 따지거나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여러분 용어로 필이 꽂혔다. 나는 이거다 싶으면 결정한다.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되게 어떤 친구는 소심하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야, 너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쉽게 탁 용단을 내리냐. 네가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면 직관적 유형의 소유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아직까지 틀려본 적이 없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 친구들은 어찌 보면 머피의 법칙을 거꾸로 활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실패하고 낭패한 경험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 우연히 잘 들어맞았던 몇 번의 사례들을 머릿속에 간직하면서 스스로가 강화를 받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직관적으로 해도 될 상황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 직업 선택 같은 경우는 절대로 직관적으로 해서 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직관적 유형을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정보 수집을 위한 활동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또 대안, 제1안, 제2안, 제3안 이런 거를 만드는 쪽으로 신경을 곤두세우지도 않고 또 정서적 자각을 사용하는 게 특색이다. 그러니까 필에 의해서, 느낌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결정하려는 성향이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점이 있을 것 같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까 살펴본 합리적 유형보다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겠구나. 왜? 이것저것 크게 따지지도 않고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정보 수집 많이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할까 심각하게 성찰하거나 고민하거나 탐색하지도 않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절약될 가능성이 있다. 굳이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됐어 했을 때 그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왜? 직관이나 감정에 의존해서 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오류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렇게 빨리 결정을 했지만 아까 살펴본 합리적 유형처럼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한 결과를 자기 책임으로 수용하는 점은 있습니다. 뭐 요즘 여러분 용어로 하면 쿨하다고 할까요? 쉽게, 편하게, 빨리 하고 결과에 대해서 남 탓 안 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하는 스타일이 직관적 유형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오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로나 직업 선택은 한번 잘못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영향을 받을 텐데 한순간 시간 절약하려고 직관적으로 하고 장기간 후회해서는 결코 안 되겠죠. 자, 이제 세 가지 의사결정 유형 중에 마지막 의존적 유형은 과연 무엇일까? 의존 하면 왠지 여러분들 생각에 기분이 좋다 나쁘다 하면 왠지 좀 안 좋은 것 같죠? 의존, 누구한테 기대고 누구의 뜻을 기다리고 내가 나갈 때 편들어주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짐작과 똑같아요. 이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의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가 결정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남의 탓으로 돌려요. 엄마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권유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기 책임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개인, 특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개인들이 누구예요? 친구, 선생님, 부모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결정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편들어주지 않으면 좀처럼 결정 잘 못하는 스타일.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실천하거나 결정하면 낭패를 볼 것 같은 불안감이 쉽게 결정으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 쪽에서는 이제 의존적 유형인 사람들은 약간 불안을 통제하는 심리 상담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간혹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존적 유형으로 결정을 하면 주체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탓을 하고 자기 책임 수용하지 않으니까 진로 직업 선택이라는 엄정한 사안 앞에서는 우리가 의존적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합리적으로 결정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 이제 그 절차를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맨 첫 번째는 문제의식 검토부터 정보 수집, 대안 열거, 대안 결과 예측, 현실성 검토, 결정, 실천 이렇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좀 낡은 컴퓨터가 있는데 아빠에게 아빠 컴퓨터 좀 새 거로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빠가 마침 5월 가정의 달 보너스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돈의 여유가 있으니까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내일 저녁까지 아빠에게 어느 회사에서 나온 무슨 모델의 컴퓨터를 사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컴퓨터는 한 번 사면 몇 년 써야 되고 가격도 만만찮아요. 여러분들이 후회 없이 고르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문제의식 검토. 그 상황에서 우리 집에